국회에 소환된 방역사령탑 정은경. 자, 먼저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제보다 195명 줄면서 닷새 만에 600명대로 내려온 건데요. 정부는 조심스럽게 3차 유행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이 백신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장이면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이 이렇게 현안 질의에 나온 경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겁니다. 정 청장은 오늘 현안 질의에 출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앞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현안 질의 대상은 국무위원, 즉 장관급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차관급 인사가 국무위원 대신 나온 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지 않았고 정은경 청장이 출석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러면 오늘 정은경 청장이 출석해서 현안 질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네,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예상대로 이 1,00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 그리고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동부구치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잘못을 인정을 한 건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증상이 상당히 많고 또 경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기도 어렵고 발병하기 전에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14일간의 격리만으로는 그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거는 일부 아쉬움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 구치소에 신규로 들어오는 입소자, 이 입소자에 대해서는 이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14일 격리만 했었고 이로 인해서 유입을 막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점이 또 아쉽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 오늘 긴급 현안 질의의 주인공이 정은경 청장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오늘 오전 현안 질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그러니까 항상 허허 웃는 인자한 모습이라서 이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전투적인 모습으로 고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대체 어떤 상황이었느냐 봤더니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백신 확보랑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 확보 실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빚내서라도 백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좀 약간 높은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이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총리가 우리도 2월에 백신 맞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빚은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냅니까? 라고 고성을 지른 건데 이 과정에서 약간 1, 2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주변이 웅성웅성하는 너무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동부구치소 감염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관련한 장관들이 사과하지도 않았느냐. 그러면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책임을 통감을 한다고 얘기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동부구치소 문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위원님, 오늘 긴급 현안 질의 보고 또 일각에서는 총리도 있는데 굳이 이 와중에 정은경 청장을 불렀어야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은경 질병청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부르는 자리다. 그래서 필요가 없었는데 나왔다. 이런 지적도 있겠지만 일단 방역의 실질 책임자로서는 정은경 청장이 사실은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할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정은경 청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실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바쁜 분인데 굳이 국회로 불러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은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잘 선방을 해서 방역
방역을 잘 지켰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백신 대책 문제, 그다음에 동부구치소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뭐 정치권에서 뭐 청와대나 여당에서 얘기를 해도 솔직히 고지고대로 안 느끼고요. 복지부 장관 오신 지 별로 물론 이제 있던 분이 올라가셨지만 별로 오신 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책임자의 말이 사실 저는 듣고 싶었는데 오늘 나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가 됩니다. 솔직하게 격리는 시켰지만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잘해야겠구나 하고 솔직히 오히려 책임자의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또 이해가 되고 잘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오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이제 캐물을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정쟁식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묻고 싶은 질문 정리해서 정의경 영장 너무 붙들어 놓지 말고 딱 몇 시간이면 몇 시간, 예를 들면 3-4시간이면 3-4시간만 딱 해서 정리해서 질문을 해서 그분한테 들을 얘기는 다 듣고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종일 묶어놓고 할 일 많은 분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나온 건 잘했다. 그러나 정쟁식으로 하지 말고 간단하게 끝내고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은경 총장이 답변을 했고요. 그 시간에 그 옆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자리에서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네, 물론 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초기에 방역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 교정시설이 한번 감염되면 매우 위험하니까 전국 교정시설에 제가 직접 방역 강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강화 지시 하셨다고 했는데 강화 지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11월 30일 전국 교정시설에 방역 강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한 번 내리신 게 전부예요? 아니 계속 내렸죠. 더더욱 이번 서울구치소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겪는 이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그 법무부로서는 전국의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 그 방역 당국과 함께 그 철저한 대비를 했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무부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보시면 이 처음에 최초의 직원 한 명이 나왔을 때 이게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미애 장관은 최초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지시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즉각 분리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구치소의 특성상 모든 생활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방별로만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이 비판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자 결국 추미애 장관은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의원님 질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법무부가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송구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도 송구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불가항력이었다. 자기들 할 거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네. 들었던 그러니까 들어올 때 마스크 하나 준 거 이상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서야 마스크 일주일에 뭐 3개인가 지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혀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서 마스크를 구매한다든지 마스크를 나눠준 게 없고 그냥 입소할 때 하나 준 거 그거 가지고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동부구치소 구조가 그렇게 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이번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조치를 안 해놓고 이렇게 수천 명이나 더군다나 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난 곳이 없는데 그걸 지금 자기들은 할 바를 다 했고 지시한 바를 다 했다? 그런데 송구하다. 이게 앞뒤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지금 사태를 지금 후임 이 장관이 지금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그 기간 동안 사실 윤석열 총장과 지금 이 징계 문제로 계속 다툼을 하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게 지금 지적들이 다 나오고 총리도 사과를 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사과를 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말은 송구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죠. 지금 추 장관은 야당과 그다음에 법무부 노조에서 지금
고발을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결국 이제 아마 직무유기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가려지겠지만 그러나 국회에 나와서 진짜 이게 마스크 하나 한 장 준 걸로 그냥 모든 걸 다 했다? 원래 구조가 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장관 왜 둡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라고 장관을 두고 차관을 두고 교도소장을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정말 오늘 답변을 보면서 이게 참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나 뭐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돌아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긴 합니다. 이 서울 동부구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일부가 경북의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이 됐죠. 그런데요. 절반 정도가 여기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게 그러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청송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와중에 자연적으로 나은 거예요? 네, 이게 청송으로 이송이 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무려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큰 상황인데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치유됐을 가능성,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네. 이 법무부에서 이송된 환자, 청송으로 이송된 환자는 이 환자 전원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랬다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 사이에 치유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진자는 70%에서 80% 정도가 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인데요. 치료 없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성으로 바뀐 게 너무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은 건데요. 검체 채취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 방역 당국에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만약 이게 오류라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법무부는 아직 이 원인에 대해서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청송의 미스테리인가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부터 이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러면 뭐 앞으로 뭐 헬스장이라든지 다 문 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가 밝힌 대로 오늘부터 이제 전국의 이제 모든 실내 체육 시설이 만 19세 미만 그리고 한 번에 9명까지만 받는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으로 모든 실내 체육 시설이 오픈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픈했으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 열게 해달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픈했는데도 업주들 반발이 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먼저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국회 앞에서 100개를 하고 조금 더 1인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100개 실시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힘든 것도 아니지 이제 이 운영 중단이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국회 앞에서 스쿼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더 이따가 더자.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사실 저 모습은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반바지를 입고 국회 앞에서 이제 스쿼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름의 시위를 한 건데 정부 시책이 발표되기 전에 지금 저런 식으로 좀 국지적으로 곳곳에서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로 다른 실내 체육 업계에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름 그 규제를 좀 뭐 완화하고 좀 규정을 다시 새롭게 봐봐서 이제 9명 미만, 그러니까 9명까지만 해서 만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 네, 저희가 업계의 얘기 직접 들어봤는데요.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업계는 거의 기름을 부은 듯한 느낌으로 화가 많이 나 계시고요. 이게 문을 열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고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형평성 혹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업계 종사자분들께서는 조롱당한 느낌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집단 소송을 200팀 정도가 접수를 해서 제기 예정입니다. 999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짧게밖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 정말 수차례 이제 업계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결국은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탁상 행정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필라테스 피트니스 이쪽 업계는 다음 주에 전국 단위로 동시다발 시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접 얘기해서 나왔는데 999배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왜 999배이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원래 1000배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9인 이하만 재개하도록 한 이 숫자 9에 좀 착안을 해서 999배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집단 소송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무려 200개의 사업장이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부글부글하는 현 업계의 상황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 프레스룸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108배가 아니고 999배 하면서 이제 집단 시위를 하겠다 이런 업주의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영업 제한을 이렇게 규제했다가 풀면 업주들이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정말 저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라는 게요. 이게 지금 9명 이상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단서가 있어요. 학생들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피트니스에는 누가 학생들이 갑니까?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나 성인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 학생만 가는 거 허용해 준다는 건 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겉으로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적으로 아무런 지금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게 이제 탁상 행정이죠. 아니 열지 말라 그러면 말라 그러든지 아니면 허가해 줄 거면 9명 이상 성인 한다든지 아니 거의 피트니스인데 99%가 회원들이 다 성인인데 성인은 못 받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어디 피트니스 센터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피트니스 센터 업주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는 농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공무원분들도 피트니스 센터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을 해서 이게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게 풀어준다 그러면서 무슨 여론을 들어서 여론을 반영을 해서 한다는 그렇게 이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게 여론을 반영한 겁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더 이분들이 더 화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정부가 실제로 현장에 와 전혀 괴리감을 가지는 정책을 발표하니까 정부는 우리 해줬는데 열잖아요. 그런데 단 학생만. 근데 밑에서는 아니 학생도 없는데 지금 피트니스는 열어봤자 사람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정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 형평성 그리고 돌봄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좀 선행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